Are you alright? You're sitting back? But of course, why don't we meet our Pink Windmill kids? Hi, my name's Katrina. And my name is Hugh. I'm Sarah. I'm Emma. And I'm Joe to you. Hello, my name is Spencer. And mine is Lorraine. I'm Anthony. I'm Debbie. And my name is Abby. 자, 3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현대사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이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복 이후에 어떻게 한국이 이 정부를 수립하려고 하는지 그 과정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잘 시청해 주세요. 자, 오늘의 목차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신탁 통치를 둘러싸고 대립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 파트 내용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파트인 신탁 통치를 둘러싸고 대립하다, 이 내용들을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신탁 통치에 대한 얘기, 이 단어를 잘 모르셔도 여러분들 그 뒤에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자, 1945년 12월 모스크바 러시아 지역이죠. 여기에서는 미국, 영국, 소련 이렇게 세 개의 나라의 외무장관들이 모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회의를 이제 모스크바에서 모였다고 해서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줄여서 모스크바 삼상회의라고도 하죠. 자,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는요 1943년 아프리카 이집트 카이로에서 연합국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카이로 회담 내용이었던 바로 이 내용. 적절한 시기에 한국이 자유와 독립이 될 것을 결의한다. 여기에 대한 바로 내용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모스크바 삼상회의였죠. 자, 그래서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는요, 한국에 대한 회의 내용, 앞에서 봤던 그런 재확인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한반도에 임시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이러한 정부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의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라고 했던 내용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국, 영국, 중국, 소련 4개국에 의한 신탁 통치를 최대 5년간 해볼까 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결정했던 거죠. 여기서 바로 신탁 통치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 신탁 통치는 대체 뭐지? 라고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궁금하지 않다고요? 그래도 신탁 통치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탁 통치란 무엇이냐? 바로 미국, 영국, 소련 등과 같이 UN, 국제연합에서 인정한 국가들이 이제 막 자립해서 아직까지 홀로 설 힘이 없는 국가들 있죠? 그런 국가들을 통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신탁 통치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내용이 있죠? 이게 한국인들에게 이제 퍼지게 됩니다. 야, 한국한테 우리 강대국들이 신탁 통치를 한다는데? 수근수근, 쑥덕쑥덕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자 신탁 통치에 대한 내용이 이제 거기에 따라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대립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신탁 통치에 대해서요, 김구, 이승만과 같은 우익 세력들 있죠? 민족주의 세력들은요, 신탁 통치는 제2의 식민 통치다.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끝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또다시 이렇게 강대국의 억압을 받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이 신탁 통치의 반대 운동, 반탁 운동을 주장하게 됩니다. 자, 그에 반해서 이 좌익, 사회주의 세력들은요, 처음에는 신탁 통치를 동일하게 반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신탁 통치는 민주주의의 독립정부, 하나의 국가의 하나의 정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신탁 통치 찬석 운동을 주장하게 되는 거였죠. 자, 사실 이 신탁 통치에 대해서는요, 비하인드 썰이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한국인들이 두 개의 파로 나뉘어지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바로 뭐냐? 1945년 12월 27일자 동아일보 기사, 바로 여기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외상회의에서 논의된 한국에 대한 독립 문제, 과연 무엇이냐?
소련은 신탁 통치를 주장했는데 이 소련은 38도선을 분열시키려는 거다. 하지만 미국은 즉시 독립을 하자고 주장했다. 라고 이런 식으로 기사가 작성이 돼서 국민들한테 퍼지게 된 거예요. 자, 사실 이 모스크바 회의에서는요, 신탁 통치를 결정한 것도 아니고 논의만 했었거든요. 아직 확실하게 어떻게 하자라고만 했던 건 아니었죠. 일단 이 정도만 하자 이런 거였어요. 자, 결국 이러한 한 차례 기사 오보,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민족이 오늘날까지 오는 결정적인 분열을 하게 된 것이었죠. 자, 그리고 나서요, 1946년 3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이었던 바로 여기 두 번째 부분 있죠?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자, 미국과 소련이 모인 미소 공동위원회 있죠? 이거는 왜 만들어졌냐? 왜 열렸냐? 한국의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요. 자, 어떠한 정치단체를 이 정부를 수립하는데 참여시키느냐에 대한 회의였어요. 어떤 단체를 참여시켜서 회의를 하고 결정을 짓느냐에 대한 거였죠. 자, 그리하여 1946년 3월 20일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한국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표와 소련의 대표가 만나게 돼요. 자, 회의가 열리자마자 양측의 대립은 정말 심했습니다. 특히 소련은 먼저 어떠한 주장을 하냐? 한국 임시정부 구성에 참여하는 단체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일어난 결정들을 따라야 하오. 반대하는 단체는 안 돼. 라고 하면서 모스크바 회의 내용을 인정하는 단체를 이 회의하는데 포함시키자고 주장합니다. 특히 이 모스크바 회의의 내용은 신탁 통치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컸죠. 자, 그에 반해 미국은요. 자, 한국이 모스크바 내용을 반대하니까 신탁 통치 반대하는 단체를 제외하지 맙시다. 라고 하면서요. 자, 모스크바 회의 내용을 부정하는 단체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라고 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요. 자, 모스크바 회의 내용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단체를 모두 포함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미국의 의견이었어요. 자, 결국 미국과 소련의 입장은요. 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1차 미소 공동위원회는 결렬이 되고 맙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1947년 5월 21일 다시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자, 하지만 2차 미소 공동위원회도 있죠? 하지만 자국에게, 본인들에게 유리한 정부를 수립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각자의 입장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회의도 아쉽게 결렬이 되고 말죠. 자, 1차 미소공동위원회 협상이 지지부진할 때쯤 한국인들도 마침 좌파, 우파로 나뉘어져서 대립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서로 으르렁거리는 거죠. 자, 이러한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서요. 중도 좌파인 여운영 선생님, 그리고 중도 우파인 김규식 선생님들이 뜻을 모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새로운 운동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였죠. 자, 이들은요. 좌우의 이념적인 대립을 하지 말고 우리 하나된 통일정부를 만듭시다 라고 하면서요. 좌우 합작 운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의 통일정부를 만들자, 좌와 우를 합치자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이러한 합작 운동의 노력은요. 이 극도 좌파 있죠. 그리고 극도 우파, 극좌와 극우의 비난과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좌우 합작을 진행하던 여운영 선생님이 암살을 당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결국 좌우 합작 운동은 힘이 빠지면서 실패로 끝이 나게 되죠. 자, 앞서 배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 대한 얘기였죠. 그래서 미국, 영국, 소련 다 같이 모여서 모스크바에서 한국의 문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한 내용은요.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임시민주주의 정부, 그리고 이를 위한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 그리고 최대 5년간의 신탁통치를 해보자 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자, 이러한 신탁통치에 대한 어떤 결정적인 내용들이 이제 한국인들에게 퍼지게 되고요. 우익들은 반대를 하게 되고 좌익들은 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스크바 3상회의에 따른 이제 결과로서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죠. 자, 그래서 임시정부 수립을 놓고 회의할 수 있는 단체, 어떤 단체를 둘 거냐라고 갈등을 했지만 결국 이제 결렬이 됐고요. 그러던 중에 여운영, 김규식과 같은 중도에 있는 세력들이 통일정부를 목표로 하면서 좌우 합작 운동을 만들었죠.
하지만 결국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는데요. 각자의 우호적인 정부를 수립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 차이는 좁히지 못하고 마침내 결렬이 되는 거였죠.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에 해당되는 통일정부 수립을 위하여 노력하다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차례나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하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 한반도에 영향력을 끼치고 싶었던 미국은 정말로 이 위원회가 깨지자마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런 방법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뭐냐? 국제연합에 한반도의 문제를 맡기는 거였죠. 자, 마침내 한반도 문제가 유엔으로 넘겨지게 되고요. 유엔 총회가 개최되어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뭐? 자, 남북한 인구에 맞춰서 그 비율에 맞춰서 총선거를 실시해보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를 수립하자라는 것을 결정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엔에서는요, 이러한 총선거를 하기 위해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을 파견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결과 유엔의 결정에 따라서요,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한국에 파견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열렬히 환영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어쩌면 이 유엔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독립정부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대도 있었어요. 자, 하지만 소련은 위원단의 방북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들어가지 못했죠.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 북한이 사실 남한보다 인구수가 적었거든요. 그래서 인구 비례에 따라서 선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뽑히는 국회의원 수는 남한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 무언가 하나의 결정을 하게 되면 북한에 불리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 소련은 위원단의 방북을 허락하지 않고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게 했었죠. 자, 결국 한반도의 상황에 대한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결과는 바로 다음 주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뭐 하나 쉽게 흘러갈 수 없었던 이 현대사 부분, 여러분들 내용 또한 어려운데요. 일제강점기가 끝났다고 마냥 좋아했던 이 한국인들에게는 정말로 힘들었던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공감하고 감정이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서 이 뒷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어요. 안녕. 조금 더 힘을 I sit by myself talking to the moon